전청조는요, 남현희 씨에 대해서도 뭔가 의혹이 터질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피해자분들한테 진심이었고, 이건 정말 진심이고, 피해 회복을 너무나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남현 씨는 아니라는 증거, 몰랐다라는 증거,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거까지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 제가 한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저는 남현희 씨한테 생활비를 한 번 안 준 적이 있었어요. 정말 뭐라고 하더라고요. 듣고도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겠으니까 좀 해석 좀 해주니까 뭐 어쩐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남현희 씨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실관계는 아직 몰라요. 전청조 씨는 뭐라고 주장을 해요. 전청조 씨 주장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장은 뭐냐면 남현희 씨도 함께 이익을 공유했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활비가 왜 나왔냐면 이 생활비를 전청조 씨가 다른 인터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저 남현희 씨 막내 동생한테 돈을 매달 줬다는 거예요. 남현희 씨 어머니나 남현희 씨 동생한테 네, 500만 원, 300만 원 매달. 어머나, 매달? 네, 이거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막내 동생한테 500, 그다음에 어머니한테는 300 또는 500을 줬다는 거예요. 매달? 그걸 생활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들어왔을 때 남현희 씨가 화를 냈다. 이 얘기인 물론 것 주장이긴 같고요. 합니다만, 주장이에요. 전청조. 네. 전청조 주장이에요. 아하. 그 말은 결국 매달 일정 금액이 남현희 씨 가족에게 돈이 갔다는 거잖아요. 아하. 근데 그 돈이 다 사기친 돈이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 그러니까 이 생활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생활하는 생활비가 아니라 네. 남현희 씨 가족에게 돈이 넘어간 부분, 그 돈이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지고 이건 네. 전청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그 주장에 따르면 300, 500씩 이렇게 한 800 정도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매달, 네. 매달. 근데 이 돈을 한 번 안 넘겼더니 화를 화를 냈다. 아하. 그 말은 결국 남현희 씨도 이익을 공유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아하. 혹시요 남현희 씨도 전청조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시청자분들은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그 사업은 상위 0.01%의 고위층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펜싱 사업이기 때문에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네.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그리고 차도 네.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저 말 자체도 놀라운데 근데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남현희 씨가 저 얘기를 왜 했을까를 놓고 봐야 되거든요. 네. 본인은 속았다. 나는 명품을 받고 싶지도 않고 시그널 준다는 것도 안 받았고 나는 저렇게 사치스럽게 사는 걸 원치 않았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벤틀리 이미 남현희 씨의 명의로 돼 있는 게 확인이 됐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롭게 나온 정황이 뭐냐면은 남현희 씨가 그럼 원래 몰던 차 역시 굉장히 고가의 벤츠의 마이바흐 그런 차량인데 그걸 원래 본인이 몰고 있었고 그걸 전청조에 주고 자기는 벤츠를 몰았다는 거죠. 지금 사진을 보면은요. 네. 저 사진 안에 두 사람이 몰고 있는 차가 동시에 다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차량을 보면은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 벤츠 차량입니다. 이게 둘 다 그 고급 차예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저 왼쪽 차량이 2022년 3월 리스 회사 명의로 출고가 됐는데 그 시기는 전청조가 수감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계약자와 실소유자는 남현희 씨였다는 겁니다. 남현희 씨는 전청조를 만나기 전부터 사실 소박하다기보다는 저렇게 고가의 차량을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실제로 저 차량은 원래 이 마이바흐라는 것보다 한 단계 낮은 S클래스 모델인데 엠블럼을 교체를 해서 마이바흐 한 단계 올린 차량으로 보이도록 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남현희 씨가 나는 이렇게 보이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재벌과 자제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 얘기를 전청조가 하지만 나는 원치 않았다는 얘기와는 뭔가 상반되는 행동을 보여왔다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얘기 자체가 남현희 씨의 어떤 범행 의심과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남현 씨가 많은 주장들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의 하나하나 정황이 포착되면서 진실성, 진정성을 더욱더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가 사진에 보이는 장소가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의 주차장인데 항상 저 사진을 제보하신 분 주장에 따르면 항상 주차장에 남현희 씨가 타고 다닌 차량과 전청조가 타고 다닌 차량이 항상 나란히 주차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들으셨죠? 전청조가 타고 다니는 그 고급 외제차도 소유주가 지금 남현희 씨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수정 교수님. 이게 갈수록 이제 점입 가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은 전청조가 수감 기간에 지금 이 리스 회사 명의로 남현희가 타고 다니던 뭐 지금 벤츠 차량이 출고가 됐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 도대체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서로 이제 둘 간의 개인의 공방으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점점 냄새가 이게 두 명 많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갑자기 왜 직관적으로 드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 정말 뭐 22년도 벤츠를 엠블렘 교체를 몰래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불법적 그 냄새가 마구 나기 시작하면서 또 전청조가 한 얘기 중에 지금 남현희 씨가 저 학원을 운영하느라고 1억 뭐 3천만 원인가 돈을 갚아준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그 뭐 부채는 사채를 혹시 쓴 건 아닌지 뭐 거기다가 이제 전청조 씨는 건장한 남자 경호원들은 뭐 3명 이상씩 언제나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월급은 어디서 받은 건지 지금 다 하나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그 부분이 많은 이게 혹시 어쩌면 전청조라는 개인 사기꾼의 스토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네. 일단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청조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상당수 확인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5명의 피해액이 19억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의 초미의 관심은 최진봉 교수님, 예. 과연 남현희 씨는 정말로 까마득히 범죄 행위를 모르고 있었을까? 관여한 건 없을까?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막 쏠리고 있잖아요, 지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전청조에게 전적으로 속아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남현희 씨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의심이 드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나온 내용도 그런 걸 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보여요. 어떤 건데요? 어떤 거냐면 남현희 씨가 원래 학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아카데미. 거기가 월 수강료가 100만 원이에요. 와. 근데 전청조도 또 다른 펜싱 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어허. 근데 거기는 수강료가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클래스가 다른 학원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게 해서 좀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펜싱을 가르치는 그런 모델로 하나를 또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여기서 수강료가 입금된 계좌가 남현희 씨 계좌라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매달 그러니까 한 사람당 레슨비가 월 200이잖아요. 이 돈이 계속 남현희 씨 계좌로 넘어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전청조가 만든 학원이었고 그럼 남현희 씨가 전혀 몰랐겠냐? 이 부분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학부모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남현희 씨가 고급 레슨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그걸 좀 받아보라고 200만 원짜리 레슨을 권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학부모의 한 분이 이제 얘기하신 건데 네. 전청조가 운영하는 학원의 그 수강료가 남현희 씨 계좌로 입금된 것도 이상하고 네. 또 남현희 씨가 직접 이 학원에 대해서 수강을 하라고 권유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단언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 근데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남현희 씨가 아예 모르고 무관하다고 보기에도 또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미필적
고의 미필적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다 직접 기획하고 들어가서 어떤 기망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나와 굉장히 가까운 누군가가 뭐 나를 이용해서 또는 내 이름으로 된 어떤 학원을 이용을 해서 누군가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범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위법한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그런 미필적 인식이 있는데 그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주거나 모르는 척 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방조범이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 펜싱학원, 새롭게 고급 펜싱학원으로 나온 부분이요. 남현희 씨가 학부모한테 직접 통화하는 통화 내역이 나왔었어요. 그 통화 내역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청주 씨라는 그때 그 정장 입은 분 보셨죠? 돈이 엄청 많은 분인데 새로 하나 크게 고급 아카데미 하는데 거기서 수업 받으시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학부모에게.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진짜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 수익은 자기 돈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전청조는 이 고급 아카데미의 바지 사장이잖아요. 이 구조만 자체만 놓고 보면. 네. 그렇다면 남현희 씨가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몰랐다. 나는 오히려 전청조가 내 학원에 들어와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업무방해의 피해자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떤 부분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언하는 거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계좌는 본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은행 계좌는. 자, 남현 씨가 그 계좌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계좌를. 그런데 전청조가 계좌 좀 알려줘. 왜? 뭐 하게? 그냥 내가 그거 좀 알아놓고 있으려고 그래. 그랬겠어요? 여기에 내 전청조가 차린 학원의 그 수강생 학원비를 당신의 계좌로 들어가게 할게. 그러면 남현 씨가 지금까지 주장한 걸로 치면 그 고급 주상복합도 원래 준다는 걸 자기가 한 살코 안 받고 고급 선물도 안 받으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한테 그거 계좌로 들어오게 하지 마. 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그게 학원비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200만 원씩, 월 200만 원 수강료가. 그런데 남현희 씨를 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대목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도 됐고 우리한테는 여자라고 소개했었거든. 아니 그래서 난 꼬맹이가 자꾸 누구였냐면 본부석에 좀 앉혀달래. 저기 VIP라고. 그래서 앉혀놓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 꼬맹이가 뭐 뭐하는 애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도 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는 안 들어오더라고. 이 대목이에요. 안진용 기자님, 남현희 씨는 평소에 전청도에서 펜싱 협회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VIP석에 앉혀달라고 요구를 대놓고 요구를 했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전청조가 엄청난 재력가라고 펜싱협회에 직접 소개한 것도 남현희 씨입니다. 그래요? 일단 이 출입 권한이 없는 펜싱장이 경기 구역 내에 들어와 있어서 주의를 받기도 했는데 이때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로 남현희 씨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펜싱협회에 이 사람은 큰 돈을 후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30억 원 정도를 기부할 기업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펜싱협회 입장에서는 그걸 왜 안 받았을지 이게 궁금한데 왜냐?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말라라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펜싱협회에 따르면 범죄 수익금이나 잘못된 게 들어오면 협회 통장 자체가 사용 정지가 돼서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출처를 모르는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였고 그래서 아예 통장 계좌번호를 안 알려줬대요. 알려줬다가 임의로 돈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청조와 실무진 간의 만남조차 이루어진 바가 없는데 이렇게 신분이 불투명한 전청조에 대해서 VIP다, 중요한 사람을 소개한 거는 바로 남현희 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세요. 최명기 원장님께 이건 여쭤볼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건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거액을 준다고 하면 일단은 혹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돈의 출처는 묻지 마. 그러면 당연히 깨린 척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펜싱 협회에 한 번 본 사람도 왠지 이상하다고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남현희 씨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뭐 임신과 관계된 거, 성전환과 관계된 거,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전부 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이제 가능성은 두 개인 것 같아요. 뭘까요? 하나는 진짜 남현희 씨가
뭔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건 우울증에 걸리건 몇 달 동안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네.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여서 절망적인 상태여서 진짜 몰랐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인지했다가 있는데 인지했다는 시점도 두 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지했을 수도 있는데요. 둘이 시그니처에 들어가서 산 다음에는 인지 안 했다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엄청나게 많은 돈과 엄청나게 많은 자금의 흐름이 있는데 그 전에는 같이 안 살았으니까 재벌이란 걸 믿었다고 해도 돼요. 같이 살면 도대체 뭐 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아직도 남현희 씨를 갖다 이렇게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아직 동기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남현희 씨가 이 모든 거에 협조를 했다 그러면 남현희 씨의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남현희 씨의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남현희 씨의 무슨 면이라든가에 있어서 전총조라는 사람의 도움조차도 필요한 절실한 상황에 뭔가 동기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남현희인데 저럴 리는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면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은 한쪽으로 명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뭔가 정황은 남현희 씨가 아예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지금 최명기 원장님 말씀처럼 딱 부러지게 남현희 씨도 뭔가 이 상황에 관여했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건 그러면 이 와중에도 그럼 남현희 씨는 그 펜싱 학원 지금 출근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펜싱 학원이 지난달 26일부터 문을 닫고 운영 중단 그래요? 상태라는데 학부모들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 이제 문을 닫겠다라든가 언제까지 문을 닫는다라든가 이런 공지 같은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문이 닫히고 연락이 지금 이 안 학원이잖아요. 된다는 지금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이 학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안을 보고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학생이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닫아서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부모 지인도 뭐 연다 안 연다 이런 공지도 없고 수업 안 하는데 환불해 준다는 얘기도 없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런데 남현희 씨가 이 사기 범행과 연관이 있건 없건 본인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설령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학원의 보니까. 원장으로서.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은 이 국가 대표를 믿고 이 학원에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들한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더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이런 거는 좀 본인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다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지금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은 지금 피해자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고 있어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한 당시에 벤틀리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투자한 돈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두 남현희 씨 명품 선물 사주는 거에 거의 다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끝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요. 근데 마지막에는 미안하다고 했고 남현희 씨한테 가서 달라고 하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실 남현희 씨가 지금 받은 모든 명품 선물들, 옷들, 명품 액세서리들, 벤틀리 차량 그리고 생활비 지원, 카드값 지원들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그 사실이 너무 힘들고 피해자들은 매달 매일 대출 이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지내는데 피해 변제를 간절히 요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사실요. 지금 전청조 남현희 씨 얘기를 며칠째 하는데 솔직히 방송을 할 때마다 하면서 느끼지만요. 두 사람의 관계가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데요. 이 목소리까지 한번 마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해보세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남현희 감독님을 찾아간 거였어요. 내가 직접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건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레슨을 받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 때 나와 사업을 같이 해보지
했어요? 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레슨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여전히 진심으로 아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현이라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남현이 감독님을 정말 단 0.01%의 거짓도 없이 사기를 당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전청조 왜 이래요? 언제는 또 공범인 것처럼 암시하는 말하다가 이제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울먹울먹해요. 지금 어떤 모습이 진짜입니까? 그건 뭐 저도 전청조의 마음을 전청조가 아니라서 참 몰라서 유감인데요. 네. 그런데 꼭 뭐 그 하고 싶은 얘기는 한마디 있네요. 뭘까요? 전청조와 남현이의 이성관계, 뭐 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 전청조의 성 정체감이 뭐냐? 그런 건 지금 이 사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이에요. 아하. 두 사람이 공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 공범이라면 뭐 얻어진 범죄 수익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의 기저에는 저 둘이 저렇게 정말 뛸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는 이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벌어졌던 위기. 그게 뭐냐? 중학교 여자애들을 그 코치가, 다른 코치, 남자 코치가 성폭행한 사건이 남현이가 원장인 남현이에게도 상당 부분 초기에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도덕적 책무가 있었는데 아하. 그거를 방치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관계가 정말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동기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 아닌가요? 허주현 변호사님, 한 1분 드릴게요. 경찰이 앞으로 이제 영장 발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남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혹시 남현희 씨의 개입 여부를 어떤 식으로 경찰이 수사를 펼칠까요?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요. 일단 남현희 씨는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제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남현희 씨에 대한 의심을 경찰이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상 어느 정도 일단 전청조부터 수사를 할 거예요. 수사를 네. 하고 지금 그 포렌식하고 있는 세컨폰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주고받은 어떤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남현희 씨가 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든가 네. 설령 그걸 넘어서 지시하는 내용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개입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네. 남현희 씨를 소환 조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청조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까지 눈 부릅뜨고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